근데 이제 입시제도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학들이 이제 전공도 안 뽑고 막 이런 추세인데 어떤 과목 들었는지 보겠다. 이거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정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생기부를 경영학과에 맞춰놨는데 국어국문학과를 써도 될까요? 네 생기부가 경영학과에 맞춰놨다고 누가 그랬지? 1학년 때 2학년 때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기계공학과로 왔어요. 근데 제가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꿈이 바뀌셨잖아요. 네. 생활교로 바뀌었고 그럼 이제 제가 혼낸다는 얘기잖아요. 감히 꿈을 바꿔? 어디 고등학생이 건방지게 꿈을 바꿔? 넌 감점이야 이 얘기잖아요. 1학년 때부터 정해야 되냐? 안 정해도 됩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이게 사람들 면담 기록 같은 거 많이 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가 앞으로 리더로 성장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막 썼단 말이에요. 에이 이거 써봐야 뭐 얼마나 써먹겠어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놀랍게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써준 거를 그걸 보고 뽑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세특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입시에서? 뭐 세특이라는 게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잖아요.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다른 거에 좀 묻혀 있었을 뿐이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생활기록부 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라는 문서 자체가 거기 써 있는 말은 그냥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상에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이런 걸 했어 라고 써 있다면 진짜? 안 하지 않았어? 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쓰는 어떤 평가에 대한 요소인 거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면 이번엔 교사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부모님들이 볼 때 이 학교는 세특을 잘 써줘, 이 선생님은 세특을 잘 써줘, 길게 써줘. 근데 우리 옆반 담임 선생님은 더 많이 써주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쵸,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입시제도도 어떤 학생을 평가를 할 때 남이 쓴 글의 분량 가지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얘가 한 거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선생님들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평가를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 내용이 아이들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그러면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예의가 없고 불성실하고 건방지고 이런 얘기를 쓰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정말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는 게 아니면. 네. 자, 지금까지 딱 들으셨어요? 원장님이 대학교에 뽑는 사람이세요? 어떤 A라는 학생이 성품이 바르고 성격이 발랄하대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 회사에서도 이제 취업 컨설팅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봐줘요, 선생님들 거. 근데 그런 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쓰지 마라. 예, 그게 정답이에요. 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길게 써주는 거는 물론 지금은 글자 수 제한이 들어가긴 했지만 수식어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선생님이 글짓기를 안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에게 소재를 자꾸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팩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팩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런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발표를 하는데 똑바른 자세로 아이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막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어때 보이십니까? 이건 그래도 디테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깊이 가볼게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를 아이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삼각형의 내각이 합이 180도인 걸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순서대로 증명을 하고 문제를 풀었다. 뭐가 더 좋으십니까? 요거는 이제 꾸며낼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후자 쪽으로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전자만 해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후자가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발표를 할 때도 선생님에게 인상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발표시키면 뭐 하냐면 EBS 홈페이지 가서 해설지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대로 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공부해서 발표를 열심히 하는 연습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들 보기에 진짜 이뻐 보이는 애 있잖아요. 걔네들을 뽑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네.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쟤는 공부 잘하네 꼴배기셔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보기에 진짜 이뻐 보이고 이런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한 애들을 진짜 대학에서 뽑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아까 입시를 굉장히 오랜 기간 버텨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가지?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학교에도 보면 공부 잘하는데 좀 얄미운 애들 있잖아요. 정말 여지없이 떨어져요. 물론 수치만 가지고 가는 대학교를 붙게 되죠 결국은. 근데 성적이 걔보다 약간 낮더라도 정말 너무 착실하고 예쁜 애들은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정말 유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시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의외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을 좀 받긴 하거든요. 네.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우연찮게 좋은 기회에 이제 입시에 좀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학년 부장한 경력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생기부를 딱 읽어보는 순간에 얘가 선생님이 예뻐하는 애인지 안 예뻐하는 애인지가 그대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과목에 또 예.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고 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수학만 쓰니까 그런데 딴 과목 보고 담임선생님 쓴 걸 보니까 와 얘는 진짜 뽑고 싶다 이 생각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참 저도 이제 이 취업이랑 입시랑 비슷해진다 네, 이 맞아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취업 컨설턴트들 보면 아니 사람을 뽑아보지도 않아놓고는 취업에 대해서 맞아. 컨설팅을 하냐. 맞아요. 신입사원 뽑아보고 경력사원 뽑아보면서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네. 뭐 바르게 앉아서 무슨 허리를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팩트로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시를 이렇게 점점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이게 꾸며내는 것들이 속을 줄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오늘 로피탈이 많이 등장하지만 로피탈의 정의를 쓰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는데 출제진들이 그걸 과연 모를 거냐의 그러니까요. 측면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이들을 꾸며내서 하지도 않은 것들을 써봐야 그게 거짓인 거는 글만 읽어도 기성세대는 다 알고 거짓이 아닌 걸 우기면 그냥 질문 하나 툭 던지는 순간에 바로 얘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종이를 버리는 거죠. 칸만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지원 동기.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뭐 글로벌 회사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쓰지 말아라. 그런 거. 맞아요. 평범한 얘기. 네. 여태까지도 중요했는데 와닿았지만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막 뭔가 어디가 상 받아야 돼?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뻐하는 애를 뽑겠다. 저는 바뀌어가고 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소재를 어떻게 만들죠?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그러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은 소재를 산출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시키는 것만 정말 제대로 하면 거의 반 이상은 채워버립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맞아요. 선생님 말 잘 듣고 맞아요. 유도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그걸 반영해 오는 게 잘 받는 거다 이제. 네.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뭐 좀 세게 얘기해보면 원서를 몇 개 써보지도 않고 생활기록부를 직접 작성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기록부를 쓰면 좋은지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는 아이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지나치는 한두 개씩 계속 놓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대형 행사 하나를 참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내내 자잘한 것들을 쌓아 나가는 거지. 네. 예. 그래서 1, 2학년 때 상담이 중요한 것 같은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시제도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학들이 이제 전공도 안 뽑고 막 이런 추세인데 어떤 과목 들었는지 보겠다. 이거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정하라는 거냐.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혹시 안 물어보시면 내가 나가서라도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주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생기부를 경영학과에 맞춰놨는데 국어 국문학과를 써도 될까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생기부가 경영학과에 맞춰놨다고 누가 그랬지? 그걸 왜 네가 판단하지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른바 입시에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기계공학과로 왔어요. 근데 제가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꿈이 바뀌셨잖아요. 네. 생활교로 바뀌었고. 그럼 이제 제가 혼낸다는 얘기잖아요. 감히 꿈을 바꿔? 어디 고등학생이 건방지게 꿈을 바꿔? 넌 감점이야 이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등학생이 꿈을 바꾸는 게 범죄냐라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정해야 되냐? 안 정해도 됩니다. 안 정해도 되고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꿈이 바뀔 수가 있는데 다만 생활기록부상에 내가 꿈이 바뀌는 이유가 적절하게 잘 드러나 있으면 괜찮아요. 그 찾아가는 과정이 예. 그럼 그게 무슨 소리죠? 라고 하면 대부분 대학교들은 알아요. 점수 때문에 과가 내려간 걸. 그래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학교들은 그래 우리 과가 예를 들면 국어 국문학과지만 네 전공이 경영학과에 맞춰져 있다면 그 경영학과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감점이 생기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꾸 원장님 예를 들지만 원장님이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면접을 보러 왔어요. 왜 서울대학교 안 쓰고 연세대학교 썼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저는 연세대학교 독수리 기상이 좋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왜 고대가 아니라 연대를 왔냐고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 연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둘 다 썼습니다거나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꿈이 바뀌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맞춰놨나가 아니라 1, 2학년 때는 내가 경영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근데 어떤 계기로 꿈이 바뀌어서 갑자기 뭐 1어 인문학과 쪽으로 갔으면 또 그쪽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아 얘는 나중에 또 이것도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 있잖아요.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요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는 그 얘기도 인문계열은 거의 지정 과목이 없어요. 네. 그 자연계 과목에만 몰려 있는데 미적분 기하인 거겠죠? 그러면 미적분 기하라는 게 그 과목을 들으면 좋다인 건데 그럼 그 과목을 안 들은 아이들은 자기 전공이 화공이 됐든 기계공학이 됐든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공학과에는 예를 들어 기하가 지정 과목인데 화공에는 기하가 지정 과목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반대 상황이야. 그럼 혼자 기하를 공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들으라는 과목들을 사실 이제 회피하지 말라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과목들이라고 회피한 애들은 여기 올 수 없다. 어려운 과목이지만 다 듣고 와라.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입시 제도들이 정말 그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냐,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원서를 써본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게 정말 필요하니까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다음에 연세대학교라고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바라봤을 때 서울대학교가 연세대학교보다 좋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그렇게 된 것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이건 일종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컨센서스가 정확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집단지성을 발휘하다 보면 그게 중간에 가다가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 적절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건 어떤 측면이 좀 있냐면 특히 새로운 입시제도에서는 성적이 낮은 애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퇴생들이 그래서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죠. 1, 2학년 초반을 약간 낭비한 친구들이 옛날 우리 대학 갈 때처럼 정시에 올인. 수능 한번 빡 잘 봐가지고 가고 이런 길은 이제 좀 없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급부로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말씀대로 역전 이런 게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격차를 뭔가 이렇게 뒤집어줄 수 있는 게 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역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냐라는 고민이 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린 데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애들은 자기가 노력한 바대로 좀 대접을 받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그런 좀 사회의 냉혹함을 알 필요도 있다. 그게 냉혹함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일본에도 살아봤고 이제 미국 대학에 대해서도 이제 친구들 사는 거 보고 많이 얘기해보면 어느 나라든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이렇게 좋은 대학들과 좀 이렇게 좋은 대학들과 이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라 수직으로 쫙 세워놓는 걸 너무 일반화시켜가지고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끔 상담할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1위부터 200위까지 있다고 하면 아이한테 152위의 대학교를 쓰라고 하면 선생님 왜 저를 무시하십니까? 저는 148위 대학교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148위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를 나오나 150위를 나오나 똑같다. 152인 대학교에 다니다가 50위로 올라가면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아이들한테 좀 얘기해 줄 필요는 있기는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148, 152 하니까 이게 되게 막 이러는데 특히 이제 본인의 사업을 하고 나면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조금의 차이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좀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교육이 살고 너 재수할래? 사교육이 살고 서울대 갈래?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건 기성세대의 문제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갈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 숫자를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을 한번 쥐어짜보는 경험은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다만 그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걸 쏟을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